역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여기래요. 여기 뭐예요? B면 Q이다. Q면 P이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을 때 X라는 걸 Y로 연결시키는 게 F라면 역 함수는 지금 온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역 함수라고 하며, 기호로는 마이너스 1제곱처럼 쓰고 F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F 인버스 Y는 X. fx가 y일 때 그 반대되는, 그러니까 x가 y를 골랐죠? 그럼 f 인버스 y는 y를 고른 애가 누구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진행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역 함수라고 이름 붙이며 마이너스 1제곱으로 쓰고 읽는 건 f 인버스 이렇게 읽습니다. 예를 들어 fx가 x제곱이라면 f2는 4죠? 맞아요? 맞아요? f 인버스 4는 얼마냐? 라고 하면 2 이렇게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f x가 이렇게 돼 있어서 f에 1 넣으면 4다 라고 했을 때 f 인버스 4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하는 게 역함수입니다. x랑 y가 있을 때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는 듯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요. 실제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또한 그와 같은 방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fx가 있을 때 y는 fx에서 x랑 y 자리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y를 x에 대해 정리해 줍니다. 그럼 그게 f 인버스 x예요. 예를 들어 보죠. 저기 있는 y는 2분의 3x 더하기 5라는 애가 있을 때 x랑 y의 자리를 바꿉니다. 넘기고 이항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y는 3분의 2x 빼기 5. 이게 내가 말하는 뭐다? 역함수다. 이 함수의 역함수는 얘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 역함수가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닌가가.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죠. x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1은 2를, 2는 3을, 근데 3도 3을 고르는 어떤 f가 있다고 하죠. 존재할 수는 있죠. 이때 f 인버스 2라는 것은 2를 고른 x를 찾는 거니까 1이고, f 인버스 3은 뭐라고 써야 돼요?
2랑 3? 그럼 F 인버스 1은 뭐라고 써야 되죠? 존재하지 않죠. 함수의 유일한 규칙은 두 개 고르면 안 된다. 그리고 안 고르는 것도 안 된다. 그렇죠. 반드시 하나 골라야 된다. 이게 유일한 규칙이에요. 두 개 골랐죠? 안 골랐죠. 이런 상황이 존재하면 함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역함수도 일종의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라 한다면 반드시 하나를 골라야 돼요. 이런 현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전제 조건을 깔아요.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앞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를 위해서. 그럼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성질이 존재할 텐데 어떤 성질이 있냐? 첫 번째.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은 다. 역수의 역수, 여집합의 여집합 전부 다 자기 자신이 됐던 것처럼 역함수의 역함수도 자기 자신입니다. 두 번째. F와 F 인버스를 합성하면 F 인버스랑 F를 합성해도 X, 즉 보통 우리가 이제 X에서 Y로 가는 거니까 Y라고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입한 애랑 똑같은 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든 F 인버스랑 F를 합성하든 그게 항등함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2번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144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죠. F 서클이죠. 서클. F 서클 G. G 서클 F가 I가 된다면 그 G를 우리가 F 인버스 X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역함수의 또 다른 정의라고 생각해도 돼요. 역함수의 또 다른 정의. 즉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G가 있다면 걔는 역함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G가 있다면 걔는 역함수다. 그리고 세 번째 성질 뭐냐? G 서클 F의 인버스가 있다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 역함수의 합성함수가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함수란 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왔던 길이 두 길이 있죠. 이거를 돌아갈 때 반대로 걸어가는데 당연하게도 F랑 G라는 길을 걸어가잖아요. 역함수는 반대로 오는 거죠. 거꾸로 오는데 누구의? G의 인버스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F 인버스를 거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G 인버스 다음에 F 인버스가 되는 거다라고.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역함수의 성질이에요. 역함수의 정의와 성질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역함수의 값들 구하는 거, 그리고 역함수의 성질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해보죠. 1029번.
1029번. fx가 x 더하기 3과 2x 마이너스 2. x 더하기 3이래요. 5까지는 x 더하기 3이랍니다. 그 다음에 5 이상부터는 2x 빼기 2 이렇게 갚아라지죠. 이거에 대해서 f 인버스 6과 f 인버스 12의 합을 구해달래요. f 인버스 6은 6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얼마냐라는 일종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6이 여기 있죠? 맞아요. 6은 x 더하기 3이 x 더하기 3이 6이 되도록 하는 x를 찾는 것이며 x는 3. 얘가 내가 찾는 f 인버스 6. f 인버스 12는 12가 여기 있죠. 그래서 2x-2가 12가 되도록 하는 x의 값 얼마? 7. 이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f 인버스 6 더하기 f 인버스 12는 3 더하기 7이랑 1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져요. 구간에 따라 식이 다르게 형성되는데 는 6이 되는 것을 위에 할지 아래에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래프를 보면서 즉 치역이 누구까지냐 그것을 봐야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까지는 x 더하기 3이었고요. 그쵸? 뒤에부터는 2x 빼기 2잖아요. 그래서 12는 2x 빼기 2인 거고요. 6은 x 더하기 3이라고 되는 거죠. fx가 x 더하기 a와 3x 빼기 1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므로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얘 그래프가 1대1 대응이야. 3을 대입했을 때 8을 기준으로 3x-1과 x 더하기 a x 더하기 a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 거죠. 네, 이렇게 x 더하기 a와 3x 빼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둘이 3,8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3 대입해서 8 되려면 x 더하기 5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거죠. 만약에 x 더하기 a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x 더하기 a가 이렇게 그려지면 지금 여기 이렇게 비어있죠?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고요.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은 그림이고요. x 더하기 a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여기 이 부분 그쵸? 1대1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 노란색처럼 3,8에서 만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저게 1대1 대응이란 거죠. 자, 그에 따라서 우리가 f 인버스 11에다가 f 인버스 11 f 인버스에다 f 인버스 11을 대입합니다. 자, 11이라는 값은 여기 3x-1이 11이 되는 x를 찾는 것이므로 f 인버스 4가 되고요. f 인버스 4라는 것은 4 여기 있죠. 여기가 8이니까 8보다 작은 거. x 더하기 5가 4가 되는 걸 찾는 것이므로 x가 마이너스
그걸 적용하면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긴 했지만 역함수를 구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방정식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는 걸 선호해요. 이게 F 인버스 10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F 인버스 4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f2x-1은 4x 더하기 3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 x의 x좌표과 y좌표는 구하는 거를 해보세요. 자, 먼저 fx부터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의 역함수를 먼저 구하려고 해요. 어떻게 구해요? x는 2y 마이너스, 그래서 y는 2분의 x 더하기 1. 2x-1의 역함수 얘를 구했죠? 그거를 대입합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에서 이야기했는데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fx가 떠요. 계산하면 2x 플러스 5가 되죠. 자, 이제 또 역함수를 구합니다. 어떻게? y는 2x 더하기 5의 역함수, x는 2y 더하기 5. 정말 x랑 y의 자리만 바꿉니다. 자리만 바꾸고 정리해요. y는 2분의 x 마이너스 5. 자, 이러면 이제 다 구했죠. 뭐를? 얘의 x절편, y절편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둘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보이죠? 역함수 합성했더니 진짜 x 나오는 거 보여요? 역함수 원래 함수 2x-7과 역함수 2분의 x 플러스 1 합성하면 x만 나와요. 깔끔해지죠. 문제에서 f 인버스 x의 x절편과 y절편을 구해달라 했기 때문에 f 인버스 x를 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fx를 먼저 구해준 다음 그거에 다시 역함수를 구해줬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1043번) fx가 ax-3, gx가 3분의 1x 더하기 b 다음같이 되어 있대요. fgx 집어넣으면 a에다가 3분의 1x 더하기 b 빼기 3, 3분의 ax 더하기 ab 빼기 3이 됩니다. 그게 x 더하기 c고요. 더불어 g 인버스 3은 2다. g 인버스 3이 2라는 것은 사실 뭘 말하고 싶었냐? g에다가 2 대입한 게 3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다 2 대입한 건 어렵지 않죠. 3분의 2 더하기 b. 자, 그러면 얘를 풀면 a가 3, 얘를 풀면 b가 3분의 7, 얘를 풀면 c가 4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분의 28이 되고요. 두 번째
G 인버스 F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라서 6이네요. 마이너스 6. G 인버스 마이너스 6이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 G 인버스 마이너스 6은 방정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3분의 x 더하기 3분의 7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해서 넘기면 3분의 x는 다시 3분의 1 x는 3분의 마이너스 25가 되기 때문에 x가 G 인버스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5다. 이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방정식으로 역함수를 계산한 거죠. 전 47번 fx가 2x, gx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4 그리고 hx까지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서클 hx와 fx래요. 자, 우리가 여기서 hx에 대한 것을 구하고 싶은데 물론 천천히 계산해도 됩니다만 이런 방법이 좋아요. 뭐냐? 그런 게임 해본 적 있어요? 테트리스 이런 거? 뭔지는 알아요? 안 해봤어도? 그럼 그런 거 우리가 테트리스 일환으로 뭐라고 하더라? 애니팡? 애니팡 이런 게임도 알아요? 이렇게 모이면 팡 터지는 거.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있대요. 근데 여기 위에서 이렇게 파란색이 내려와. 내려오면 여기 얘 꽂히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되면서 여기가 터지지.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내려오면서 이게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이 되니까 터지죠. 맞아요? 자, 우리가 합성함수의 성질 중에 원래 함수랑 합성함수를 합성하면 그 역함수를 합성하면 역함수 성질 중에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없어진다 했어요. 그런데 얘가 합성함 기본적으로 함수의 합성은 교환 법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G 인버스를 없애려면 G를 합성해야 됩니다. 좌변에 G를 합성했다는 건 우변에도 G를 합성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이 지워지죠. 그럼 그 F 인버스를 없애기 위해선 옆에 F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애니팡 터지듯이 이 둘이 팡 터져야 F랑 F 인버스가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순서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hx가 f, g, fx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h1이라는 값은 f, g, f1 이렇게 되는 거고요. f1의 값은 2, g2의 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성할 때 이항의 개념이랑은 좀 달라요. 이항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잘 맞춰야 된다는 거. 순서가 바뀌면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바꿔줘야 돼요. 천 50번.
자, 여기가 f 인버스 x, 여기가 fx. 요 점을 a, 요 점을 r, 요 점을 p, 요 점을 b. C에서 여기를 S, 여기를 Q.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F에다가 A를 대입하면 0이고요. F에 B를 대입하면 P고요. F에 C를 대입하면 Q다. 근데 여기 F 인버스를 정확하게 반대로 했네. 자, 이제 F에다가 대입하면 F에다가 0 대입하면 P고요. F에다가 지금 fx c밖에 없죠. f에 아니네. fa를 대입하면 s고요. f에 c를 fa 대입하면 r이고요. f에 c 대입하면 s. 이렇게 3개씩 줬습니다. 그렇죠?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얘랑 얘가 f 인버스 a 는 0인데 F0은 P니까 이거에 따르면 F0은 A죠. 그래서 P는 A가 됩니다. 그래서 P가 A면 F 인버스 B가 P인데 이게 A잖아요. 그럼 FA는 B다. 그러니까 B가 됩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 얻을 수 있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FFQ. Q는 없는데 요거에 따르면 F에 Q를 대입한 값이 C가 되는 걸 얻을 수 있고 FQ는 FC, FC는 S 이렇게 되겠죠. FF에 F 서클 F의 인버스 R이죠. 그래서 F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R이 되는데 F 인버스 R은 뭐예요? F 인버스 B가 되니까 F 인버스 P. F 인버스 P는 F 인버스 A니까 0이 됩니다. 즉 난 얘랑 얘를 더한 거라서 답은 S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거에 따르면 원함수와 역함수라는 애는 역함수는 원래 있던 함수의 x랑 y의 자리를 바꾸어서 그린 거, 이제 따진 거죠. 그렇죠? 역함수의 그래프는 y랑 x 자리를 바꾼 것이므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렸다면 그거를 대칭 이동해서 역함수를 그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만약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y는 fx와 y는 x에 교점이 존재한다면 그 교점이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대칭 이동했다 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선대칭은 거울입니다. 거울. 그러니까 내가 거울 속에 있는 나랑 안녕 정근아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고 싶으면 거울에 손을 대면 걔도 손을 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거울에 얘가 손을 대면
거울 속에 나랑 내가 손을 마주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그쵸? 그래서 내가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이 있다면 걔는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헌데 여기에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 fx가 증가함수일 땐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fx가 만약 감소함수라면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y는 x 이외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y는 x 말고도 교점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있다고 합시다. 얘는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라서 얘랑 각각 이항하면 되죠. 맞아요?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그는 교점은 실수 전체예요. 교점이 셀 수 없이 많아요. y는 x와의 교점에서도 물론 교점이 있지만 말고도 여러 개 뺀 거죠. 다시 y는 x라는 게 있을 때 예를 들어 y는 2x가 있다면 그 역함수 y는 2분의 1x와의 교점은 뭐야 이거? 멋있는데? y는 2분의 1x와의 교점이 있다면 걔는 y는 x 위에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다면 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실수 전체가 다 교점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와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y는 x 대칭이동을 해서 그린 것이며 그에 따라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는 아이디어는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대칭이동했으니까 교점이 있으면 그게 둘의 교점이에요. 근데 감소함수, 증가함수일 때, 그러니까 지금 증가하고 있죠? 증가함수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감소함수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적어줘요. 이건 교재에 안 적혀 있습니다. 교재에 적혀 있는 표현은 이거랑 좀 다른 표현이라서 얘까지도 좀 적어줘요. 146페이지 그 팁 밑에 적으면 됩니다. 팁 밑에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이걸 활용한 문제 1056번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fx는 2분의 1x 더하기 9 2x 더하기 9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죠. y는 x는 좀 이따 그릴까요? 됐다? 그냥 그리자. 자, 2분의 1x 더하기 9는 여기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진 게, 그리고 2x 더하기 9는 이렇게. 그래서 y는 x, y의 교점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랑 18, 18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역함수의 여기가 이게 fx죠. 이게 fx죠. 역함수는 다음과 같이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 넓이 여기 넓이가 되는 거고,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쵸?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역함수를 구하는 게 좀 번거롭단 말이야. 그리고 어차피 대칭, 즉 데칼코만이라면 난 당연히 여기 부분의 이 넓이만 구해도 그게 전체 넓이랑 동일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여기 넓이만 구해서 2배 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어떤 생각이 들까? 초나. 이 넓이 어떻게 구하면 딱 적당할까? 넓이 어떻게 구해? 여기 넓이 노란색. 어떻게 구하냐? 이거 상물편 넓이 어떻게 구해? 상물편 2개? 어디? 이렇게 대답하는 건 뭐 잘했어요. 자, 여기 길이 얼마예요? 9죠. 높이 얼마예요? 9죠. 그래서 여기 넓이가 2분의 81이고요. 여기 길이 9죠. 여기 길이 얼마예요? 얘가 높이죠? 맞아요? 이게 높이잖아? 18이죠. 그래서 넓이 81. 그래서 2분의 81 더하기 81의 2배가 넓이입니다. 그래서 81 더하기 162 243이 돼요. 잘 말했어요. 잘 말했습니다. 원래 보통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방향은 여기긴 해요. 이 대답 나온 게 잘했어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건 이겁니다. 왜냐면 이걸 알아. 위기를 알죠. 얼마라는 게 27루트 2라는 거. 그리고 이 y는 x잖아, 얘가.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알아요. 0,9부터 y는 x까지 거리도 알아. 루트 2분의 9라는 거. 그래서 원래는 얘랑 곱하고 곱하기 2분의 1 27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9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넓이를 많이 구합니다. 똑같죠? 243 똑같아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넓이를 구하는 건 간단한 방향을 찾는 걸 추천해요. 어떻게든 간단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말하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향이야.
이 주황색으로 쓴 것보다 노란색으로 쓴 걸 추천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구하는 걸 추구하는 건 아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해줘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구할까? 가 여러분 생각에 가장 큰 틀이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구할까? 빨리 구할까? 이런 생각을 해주는 게 가장 큰 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함수와 그 그래프였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시고요. 마지막 유형 2개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함수는 끝내겠습니다. 함수 끝내고 진짜 드디어 공통 수업 끝나네요. 공통 수학 2 끝나면 그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게 복습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쵸?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 복습을 학교 기출들을 좀 주겠습니다. 학교 기출들을 줄 테니 그걸로 좀 복습을 해보죠. 기출들은 일단은 중간고사에 하나는 거 택하고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줄게요. 이게 지난 교육과정이긴 하지만 말했다시피 한민고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그 중간고사 범위는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학기 중에 다시 수학상을 할 거고 공통수학 1을 할 거고 그때 이제 내신 대비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를 풀긴 할 텐데 그때 이제 그게 보통 한 3개년 정도를 수록해요. 그래서 그 전 것들을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전 것들을 좀 풀어보면서 물론 이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책 찾아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무리함수가 끝나고 다음 주 수요일 끝나면 무리함수 이렇게 하고 질의응답 받는 게 14일이니까 14일에 프린트를 줄 겁니다. 그때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좀 중간고사 기말고사 것까지 하면 괜찮긴 한데 기말고사 것까지 할까? 기말고사 것까지 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보고 이야기하겠고요. 실제로 기말고사 파트는 여러분 거랑은 좀 달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기말고사 때 행렬까지 나오는데 행렬은 신규 도입한 과목이고 경우의 수도 원래는 2학기 기말고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말고사는 없고요. 원래 옛날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 1학년, 한 학년 선배들은 기말고사에 어딜 봤냐? 원방까지 보통 봅니다. 원방. 여러분들한테는 2학기가 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학교에서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 나온 거 있으면 그거 있거든. 학습 계획표? 이런 거 나온 거 있으면 나중에 보여줘. 왜냐면은 학기가 어떻게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지를 내가 좀 보긴 해요. 아마 OT 때 말해줬을 수도 있는데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를 이야기할게요. 절대값을 포함한 식의 그래프. 절대값 포함한 식의 그래프를 다루겠습니다.
절대값 포함한 식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교육과정 바깥의 주제예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1학년 거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다음 학기부터는 너희 이거 알잖아 라는 전제하에 문제들이 나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짚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2번이 될 거예요. 자, 뭐 아이디어 자체는 다음 것 같습니다.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교재에 있는 식이 저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나는 좀 다르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세 개에 대한 대칭 이동을 네 개에 대한 대칭 이동을 다루려고 해요. 첫 번째, y는 절대값 fx. 절대값 fx.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 거냐? fx의 그래프에서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 대칭합니다. 흔히 말해서 접어 올린다 라고 표현할게요. 접어 올린다. 그래서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었죠? 저기 있죠? 걔를 접어 올립니다. 이렇게. 여기도 접어 올립니다. 이렇게. 이게 절대값을 포함한 식의 그래프. 첫 번째입니다. 절대값 fx. 전체에 절대값 있으면 그냥 접어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y는 f의 절대값 x. 요거는 x가 0 이상인 부분. 다르죠? 규칙이 달라요. 0보다 작은 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면 0 이상인 부분을 y축 대칭합니다. 접어서 넘긴다 라고 표현할게요. y가 0 이상인, x가 0 이상인 부분, 여기죠, 여기. 얘를 접어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기존에 있던 부분은 사라져요. 얘는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 원래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그쵸? 걔를 접어 넘깁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유가 얘는 원래 fx가 있는데 걔를 이제 절대값 마이너스 3이 되듯이 0보다 작은 걸 절대값 넘긴다는 얘기인데 얘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f에 대입을 하는 게 절대값 x만 대입을 하게 돼서 0보다 작은 걸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나와야 되죠. 근데 내가 마이너스 1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절대값 마이너스 1이라 f1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찍혀야 될 부분에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찍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0보다 작은 x를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0보다 작은 부분은 사라지고요. 이 0보다 큰 부분이 이제 저 넘어가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절대값 y는 fx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냐? y가 0 이상인 부분 를 x축 대칭합니다.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접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내립니다. 이때 좀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얘가 이렇게 있죠? 내립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부분은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여기라고 하죠. 한 여기 5 대입하면 여기가 나온다고 하자.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게 5 대입했을 때 예를 들어 그럼 여기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 되잖아. 그럼 F5는 1이 돼버리죠. 말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초에 5를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가는 x를 아예 없애버려요. 왜냐면 절대값 y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이 절대값 y에 대응되는 x들만 남긴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 내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기존에 원래 이렇게 있던 부분이 접어 내린 부분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랑 세 번째를 짬뽕시킨 형태, 혼합한 형태,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이렇게 되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 x랑 y가 0 이상인 부분을 xy축 대칭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점까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둘 다 0 이상인 부분이 있죠? 걔를 대칭합니다. 이렇게 대칭 그래야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만 대칭이요. 그래서 실제로 얘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 위치가 다르죠? 다르죠. 눈 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중요도는 이 두 그래프는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 그리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까지가 좀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식 못했지만 이거 공통수학 1에 나와요. 이 그래프. 공통수학 1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나오잖아요. 얘가 등장한 이유는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 뿐이에요. 얘는 그럼 많이 나오냐? 얘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 얘 모양이 너무 깔끔하죠? 그래서 이 표현을 위해서 종종 가끔 등장합니다. 얘 때문에 등장해요. 얘 때문에. 이 그림, 딱 다른 그림도 필요 없어요. 교재에 있는 그림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그림, 얘 때문에 나와요. 이 다이아몬드 모양. 다이아몬드 모양 때문에 나오는 형태고 다른 애들 얘는 이런 형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말했다시피 얘네들은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그 모양의 특수성 때문에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이쁘게 생겼으니까 그쵸? 얘 같은 경우는 함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함수입니다. x 하나에 y가 하나씩밖에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 근데 얘는 x 하나에 y 두 개 연결되어 있죠.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제 자체는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게 맞는데 얘 자체는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 둘은 그냥 나옵니다. 어렵게 낼 때 나와요. 어렵게 낼 때. 알았죠? 그래프를 좀 복잡하게 내고 싶을 때 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 문제밖에 못 풀 것 같아요. 한 문제만 풀고 넘기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냥 1059번 딱 한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숙제도 그냥 여기 유형 24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했던 거의 일반이야. 그냥 보면 돼. 좀 이따 들어와. y는 3 절대값 x 마이너스 1. 얘는 사실상 절대값 3x 마이너스 3이랑 똑같아서 1,0을 지나고 0,3을 지나는 이런 V자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때 나는 y는 mx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을 그릴 건데 mx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는 건 그쵸?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 직선이 얘 V자랑 만나도록 한대요. 만나죠. 즉 우리가 판단하는 건 여기 있는 요 점을 지날 때부터는 다 만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즉 기울기는 이 마이너스 2,3이에요. 야 미안합니다. 그래 점을 좀 잘못 찍었어요. 마이너스 2,3인데 여기다 찍어야 되는데 문제 식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살릴 수가 없네.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굳이 안 지워도
근데 나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지운 거예요. 여기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림 자체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애는 여기보다 이렇게 될 때. 근데 여기 기울기가 얼마예요? 3 증가한 동안 3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 즉 m은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할 때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일 때 만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0은 전부 다 답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7과 마이너스 2분의 5는 왜 안 만나냐? 이런 애들 안 만난다는 거죠. 이거보다 그럼 얘보다 작은 애들 안 만나잖아. 그치? 계속 안 만나? 계속 안 만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하면 이 직선이라고 하면 안 만나죠? 안 만나? 근데 이렇게 하면 어때? 만나 안 만나? 저기 위에서 만나잖아. 그쵸? 이게 직선이 더 나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만나죠. 즉 기울기가 음수여도 만나긴 한단 말이야. 그럼 그게 언제를 기준으로 만날 수 있는 건데? 언제를 기준으로 만날 수 있는 거야? 얘랑 평행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일 때까지만 안 만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으면 저 뒤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 구간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3 이상일 때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마이너스 1 이상이거나 m이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만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